사실 아직까지는 아이돌에 편중된 시장이라고 모두들 얘기하고요.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K-팝의 주된 어쨌든 음악 뮤직 비즈니스니까요. 음악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돈이 벌리는 시장은 현재까지는 일본 시장이 거의 한 8, 90%라고 음반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악용이 돼서 한국에서 대충 아이돌 스타들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앨범 한두 장 정도 대충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일본에 오히려 팔아넘기는 그런 악용이 되는 일들도 많이 사실은 요즘에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넘어가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향후 5년도 아니고 한 3년 안에 그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은 다 무너질 거고요. 아마 상위 클래스 한 10% 정도만 살아남지 않을까 모두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음반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예. 일본은 약간 그 컬렉션처럼 이렇게 뭔가를 사서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CD가 팔려요. 예, 한국은 사실 거의 안 팔리잖아요. 예, 디지털 음악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에 반면 일본 말고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이제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M에서도 엑소K라는 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컨셉으로 엑소M을 만들었죠. 예. 네, M은 이제 만다린의 줄임말인데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기타 등등의 대형 기획사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 많은 좋은 가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는 이제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일본보다는 중국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 꿈을 펼쳐나갈 때 좋은 꿈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팝이 지속적인 이제 발전하려면 컨텐츠 질을 높여야 되는데 K-팝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중성. 대중성. 비주얼, 그렇죠. 비주얼. 그거밖에 없었나요, K-팝이? 대중성과 비주얼.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정말 좋은 음악이 있었고 사실은 멋진 좀 스웨그한 스타일이 있었고요. 아시아인들 하면은 사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눈이 찢어지고 동글동글한 어떤 중국 느낌의 어떤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K-팝 스타들이 보여준 비주얼은 정말 서양인들 못지않은 멋진 스웨그한 모습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K-팝은 더 질을 높이려면 아이돌 분들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나중에 아이돌 스타가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음악을 싱어송라이팅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아이돌 그룹이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곡을 쓰고 본인들이 스타일링을 하고 본인들의 색깔을 자기가 정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실내로 그런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성공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락비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좀 묻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K-팝이 이제 더 커지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가수 컨텐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게 게임이죠. 예, 게임과 협업이 된다면 아마 중국 시장이나 그 외에 더 많은 시장을 그 문을 두들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홍대 인디 문화 및 공연 시장의 활성과 독립 뮤지션들의 약진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홍대 문화는 그냥 언더그라운드 문화였었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근데 요즘은 어떻죠?
멋있죠? 예. 요즘 관계자분들은 그래요. 음원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예. 아이돌이거나 홍더거나. 그 정도로 지금 홍대 문화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음악을 할 건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음악을 하면 정말 인생도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네. 자, 여기서 아이돌 음악을처럼 이런 정말 트렌디한 K-팝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고, 정말 홍대 음악, 홍대 음악은 정말 인디펜던트 음악인데 인디 문화, 정말 독립적이고 내 색깔을 담을 수 있고 창의적인 문화 있고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모두가 같지는 않겠지만, 네. 혹시 아이돌 음악, 나는 아이돌 쪽이다. 그래요. 아이돌 같이 생겼어. 멋있어. 예. 조금. 자, 나는 정말 나의 창의력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홍대 문화 쪽이다. 좋아요. 예. 뭐가 더, 저쪽도 있고, 뭐가 더 옳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정해서 가야 돼요. 예.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고요. 자, 홍대 문화의 대표적인 뮤지션이 누가 있을까요? 10cm. 홍대강 있고요. 저 10cm. 홍대강을 참 인디 뮤지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뭐 맞습니다. 좀 어쨌든 뭐 창의적으로 뭐 쓰고 있으니 데이브레이크도 있고 놀이플라이라는 그룹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대 그 서로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그 홍대에서 많은 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 아시죠? 예, 그리고 그린 민트 페스티벌도 있고요. 뭐 엠팩쇼도 혹시 아시나요? 예, 엠팩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쿠스틱 페스티벌도 있고. 근데 사실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약간 패턴이 바뀐 게 10년 전에 홍대였으면 거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밴드 음악을 많이 봤죠. 그럼에도 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 래퍼는 뭐 빈지노, 도끼, 더카이어 정도, 팔로아이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색깔을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변화하면서 가는데 정말 홍대도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런 시장도 이렇게 두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음원 시장의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가수이기도 하지만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CF 음악 그 감독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JQ의 가수로서의 길은 제가 좀 아직까지는 실패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 앨범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더 큰 성장을 못했던 거는 확실한 방향성 없이 지금까지 가수 생활을 해왔어요.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닌 참 애매모호한 뭐 물론 회사에서 시키는 음악을 한 게 가장 큰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제 홍대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고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또 싱글 앨범이 나오고 계속 앨범이 나올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 음악도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온라인 응원 시스템, 그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드렸죠. 초반에 제가 회사가 망했을 때 저희 집안도 같이 몰락했었다고. 제가 근데 앨범을 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 집을 사드렸습니다. 예. 용자가 더 많아요. 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나름 성공적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귀에 더 쫑긋거리지 않을까 해서. 자, 대한민국 대표 음원 사이트 많이 있겠지만, 자, 해외 대표 음원 사이트 뭐가 있나요? 그쵸, 아이튠즈가 있죠.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음악하는 제작자들에게 플랫폼만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튠즈는 그냥 시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작자인데 내 노래를 100원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100원에 그걸 사가면 제가 80원을 먹고 아이튠즈가 20원의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예, 정말 바람직한 구조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음원 사이트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 음원 사이트 멜론이 있고, 도시락이 있고, 벅스, 소리바다, 싸이월드, 몽키스리 등등의 한 9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참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본의 아니게 디스를 하게 되는데, 제작자가 100원의 음원을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 꺼놓는 걸 깜빡했어요. 예. 그분들은 그 제작자가 100원에 내놓으면 음원사에서 60% 정도를 가져갑니다. 예. 그 제작자에게 한 35% 정도가 오고요. 저작권협회에 한 9% 정도 가고, 실현자협회라고 또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 한 3% 정도 가고. 정말 불리한 시스템이죠. 예.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CD가 활성화가 되고 CD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정말 디지털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왔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끌려서 오다 보니 이런 그 악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작자에게 문화관광부에서 60%를 주어라라는 그 명령하에 지금 시스템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음악 앞으로 더 하실 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하실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론, 도시락, 기타 등등의 음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